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상반기에 이렇게 줌으로 한번 상담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반기에 했었던 질문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전히, 그죠? 50 몇 분 이제 계속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도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들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쑥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문제풀이에 있어서의 공통 키워드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고 틀리는 것 같다. 실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못 익어서 틀려요. 이것도 같이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긴장 완화 방법.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 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뭐 진도가 밀린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부를 복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메우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은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장수 선생님이신데 불안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열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죠. 백지 쓰기라든가 어떤 시간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은 어떤 자료를 시험장에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 이런 고민들. 근데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다 합격을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그런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게 두 장이네요. 똑같은 내용이 그죠? 똑같은 내용이 두 장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코팅해서 화장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좋죠. 예. 그 다음에 하반기 공부 계획도 함께 세워주시면 고맙겠다.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초수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아직은 모의고사 점수가 나올 때가 아니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스터디 여부, 뭐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늦은 시간, 늦은 시작, 그래서 조금 아직 좀 늦은 선생님들, 그리고 진도가 좀 느린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을지, 누적 복습이 너무 힘들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했었던 시간 부족과 누적 복습 방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같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어떤 스탠다드 그런 기준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 과목을 나눠서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 부족한 부분만 공부하게 된다.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이제 일병행 선생님들도 결국은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질문은 실수와 시간, 그리고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평일에 2시간 정도 공부밖에 양이 안 나오는데 주말에 이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뒤에 보시다 보니까 이제 빠르고 이것도 빠르고 타이트하게. 결국 빠르고 타이트하게는 뭐예요? 그죠? 결국은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 육아 병행 이 경우에도 결국은 뭐예요?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죠? 기본서 부족, 암기도 부족, 시간 부족, 이런 고민들을 모든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렌수 선생님도 8월부터 진도별 모의고사 들어가도 되냐? 결국은 시간이죠. 다 시간입니다.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멘탈 관리. 그 다음에 꼭 기본 점수를 확보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좀 다른 질문들인 것 같은데 계속 듣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질문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뭐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유아 특수 같은 경우에는 유특 선생님들이 알았으면 하는 공부 방법,
그다음에 멘탈 관리가 맨 마지막에 공태기, 그리고 용기, 이런 부분들로 끝나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쵸? 지금 페이지가 약 20페이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질문은 약 한 40개 정도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 질문들을 어떻게 모두 다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사실 90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 동안 선생님들의 참 많은 고민들을 한 분 한 분 해결해 주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나간다면 선생님들 질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하반기에 불안했었던 마음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번 1시간 30분 동안에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봤는데 결국은 어떤 질문으로 귀결이 됐냐면 그렇죠? 요 실수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죠? 그 문제 자체로 들어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했었던 게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렇죠? 시간이 모자라다, 복습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공유를 안 켰네요.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실수와 시간, 요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시간이랑 연결된 건데, 결국은 암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결국 실수라고 하는 것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랑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결국은 시간과 관련이 있죠. 그죠?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근데 이제 이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열정을 퍼부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시간. 그러니까 열정과 몰입이 가득한 그 시간. 요 시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열정과 몰입이 가능한 시간. 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암기도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꾸 실수를 하는데 이것들을, 그죠? 근데 비가 지금 엄청나게 오네요, 갑자기. 오, 막, 오, 선생님도 같이 비가 오나요? 지금 서울만 비가 오나요? 거의 스콜이 오고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자, 어쨌든. 요게 잘 갖추어지고 있다면 암기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것들도 어쨌든 얘만 있다면, 그쵸? 시간과 열정과 몰입만 있다면 사실 다 해결이 되는데 사실 지금 이게 계속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무제한이었으면 좋겠죠, 지금. 그죠? 시간이 정말 무제한이고 지금부터 한 10개월 더 있었으면 좋겠고 10개월은 안 되나요? 또 10개월을 또 어떻게 기다려,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도 되게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시간은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다. 하반기가 되니까 7, 8, 9, 10. 응, 그죠? 넉 달 정도밖에 없다. 없는데 이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암기하고 실수를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열정하고 몰입이랑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 동기, 그리고 지금 어떤 공태기, 그죠? 어떤 지금 좀 이렇게 동기가 좀 낮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키워놓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서 내 멘탈, 이것도 동기가 이제 결국은 멘탈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멘탈과 동기를 잡아서 열정과 몰입을 늘리고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시간 확보를 제대로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아까도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좀 더 생산적으로 보내고 싶다. 좀 더 열정적으로 보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 시간 부족을 메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쵸? 어떻게 하반기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질문이 동기부여를 해달라, 그죠? 그 다음에 멘탈 관리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을 잘 세우고 싶다. 그 다음에 암기 부족을 메꾸고 싶다. 그 다음에 실수를 메꾸고 싶다. 부족한 전공 지식을 메꾸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 다 다른 질문 같지만 결국은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또 이와 좀 다른 것들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이번 질문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맞죠? 맞죠. 더 이상 없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요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여러 번 중간중간에 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중간중간에 선생님들한테 쭉 말씀을 자주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핵심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뭐 이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체득이 안 되다 보니까 가끔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정말 잘 기억을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꼭 요 글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꼭 이게 그 동건 선생님의 생각을 클릭을 하시면 카페에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잘 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지금 중간중간에 뭐 서술형을 암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실수를 해요. 그죠? 실수를 해요. 그 다음 진도가 밀려요. 복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기출 공부 어떻게 해요?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쵸?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불안감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진도별 모의고사를 할 때, 백지 쓰기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해요. 그다음 기준점, 그다음 7월은 아직 안 늦었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준점. 그러면 그리고 여기 계획, 하반기 공부 계획이라든가 여기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에 대한 것들.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기 위에 여기 위에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이거 말고 이쪽 하단으로 와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기출 병행을 하느냐, 마느냐, 누적 복습을 5과목 하느냐, 6과목 하느냐, 지금 암기를 100개 하느냐, 50개 하느냐, 30개 하느냐, 실수를 이만큼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요런 것들로 세우지 마시고 항상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그냥 되게 원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얘죠. 얘를 음, 요, 이 2025학년도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2026학년도 공립교사 요 시험을, 그쵸? 이 시험을 16문제를 그냥 잘 맞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는 선생님들 마음을 가볍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드네.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 모의고사 점수도 너무 안 나오고, 막 되게 복잡다단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쯤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기준을 되게 가볍게. 가볍게 어떻게? 16문제 다 맞으면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나온 문제들 그냥 싹 다 맞으면 되는구나.
발달, 교육, 맞고, 그 다음에 교사, 평가, 신체 발달, 의사. 그 다음에 사회, 발달, 놀이, 미술, 음악, 수학, 발달, 과학, 누리. 요것만 맞으면 된다. 그죠? 되게 간단하게, 그죠? 되게 간단하게. 물론 안 간단한 건 알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는 거죠. 처음부터 막, 와,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를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구나. 여기에다가 논술 20점. 뭐 나한테 뭐 막 5천 문제, 3천 문제 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한테 막 2주일, 3주일 동안 시험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험 보는 시간도 어때요? 저 시험 보는 시간도 그냥 딱 이거예요. 그쵸? 딱 이렇게 어떻게 이게 3시간 20분 동안 20분 동안 요 17문항 있잖아요. 17문항을 잘 맞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옆에 있는 경쟁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맞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더 맞을 수 있을까? 그 다음 질문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기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 기출을 봤더니 이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범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선생님한테는 이 범위가 이만해 보일 거고요. 공부를 조금 적게 한 선생님들한테는 이 범위가 이만해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범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선생님들이 지금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큼만 공부할 수는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요 정도만 맞아도 어쨌든 커트라인 근처까지 간다는 그 범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얘기하는 S급과 A급 정도가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만 공부를 해야 되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한 선생님들. 즉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매일 8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나는 매일 한 2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해 하는 선생님들은 이- 여기를 채워 나가는 거죠. 요거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일병행에다가 막 이제 육아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져서 시간이 없는 선생님들. 근데 여기 경우에도 난 시간이 너무 못 내겠어요 하는 1번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이 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이제 독한 선생님들. 그죠? 진짜 요거는 일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데 그죠? 그렇게 독한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올인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동심원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결국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잘 저처럼 잘 이렇게 색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서부터 동심원적으로 점점 비유법이에요. 이렇게 색칠을 해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즉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라고 해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으니까 먼저 시간이 부족해요라고 했어요. 누가 움직이니? 시간이 부족했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이미 그냥 결정이 된 거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을 늘리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늘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뭘 높이면 돼요? 그죠? 아까 얘기했었던 몰입도와 열정을 높이면 돼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막 24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막 100시간, 나의 하루는 48시간이야. 이러기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쵸?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체력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미리 해보시되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뭘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범위를 조절해야 될 겁니다. 적절하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를 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빵을 100개 먹으면 좀 더 합격에 가깝다는 건 알아. 근데 빵 100개를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빵 100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빵 20개를 골라서 먹어야겠죠. 근데 나는 아까 핵심적인 20개도 조차 못 먹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9개 먹어야 되고요. 아, 난 진짜 못 먹어. 17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나는 나머지 3개에서 나오면 틀리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뭐 잠자는 시간을 너무 그래도 줄이면 공부 몰입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적절선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면 몰입이 내려가고 너무 늦게 일어나면 그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둘의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최대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지 못한 거는 못한다 해서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략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막 흘러. 여기에서 지금 4개월이라는 시간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위에 게임 할 때 보면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제한 시간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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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막 흐르고 있어. 근데 나는 빵을 100개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럼 골라 먹어야지. 골라 먹어야지. 아니면은 진짜 빠르게 뛰어가지고 더 많이 먹을 생각을 하든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점은 그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공부를 가장 많은 시간, 내가 투여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과 몰입도를 높여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점점 점점 늘려나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추상적이었죠? 추상적이었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의 질문을 보면서 답변을 좀 더 구체화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실수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신체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 다른 공부를 복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도가 밀리면 어떻게 따라잡아야 하는지, 이 시기에 기출과 어떻게 병행하는지. 기출은 이미 선생님 끝났어요, 이미. 그쵸? 기출을 지금 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출을 병행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지금 기출을 이미 했는데 다시 복습하는 걸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출을 아직 아예 안 봤는데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기출을 안 봤다면 당연히 기출부터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기출을 봤었다면 지금은 기출 뭐 병행하는 거 없어요. 그냥 그 기출 요약집 보면서 기출 요약집 보면서 그냥 쓱쓱쓱쓱 지나가는 거예요. 쓱 지나가서 예를 들어서 사상은 너무 뻔하니까 좀 뒤로 가셔서 오늘은 한 사회관계 쪽으로 해볼까? 음. 음, 이렇게 기출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 접근 방식인데, 이런 거, 요런 게 나왔었구나. 스펠트에서, 직접 환경 접근 방식이 나왔었구나. 공휴일 접근법이 나왔었구나. 요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출을 보라는 게 뭐 엄청나게 뭐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아, 사회교육 접근법이 나왔었는데 설명하라는 것도 출제가 됐었구나.
그 다음에 한계점이 출제가 됐었고, 장점, 즉 단점과 장점이 출제가 됐었구나. 이런 식으로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런데 걸리는 시간 5분도 안 걸리겠죠. 왜냐면 내가 그 파트를 공부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출을 병행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도가 밀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간과 열정을 높이시든가 아니면 버리시든가.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나 못 버리겠어. 그러면 시간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근데 시간을 못 늘렸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날 인정해야 돼. 아, 아, 내가 못하는 거였구나. 못 먹는 거였구나. 인정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들은 계속 그 얘기를 사실 여기도 적긴 했거든요. 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커리큘럼이라는 게 노출되어서 어떤 과제를 마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진도별 모의고사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관계가 100문제예요? 100문제인데 이게 늘 100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저는 매해 문제를 평균적으로 약 한 회당, 한 16문제? 간단하게 한 15문제라고만 할게요. 15문제를 매해 늘리고 있어요. 뭐 내가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게 아니라 매해 제가 전범위 모의고사를 선생님들한테 모두 다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매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26년도, 그러니까 26년 대비 진도별 모의고사는 100문제였겠지만 25년도에는 한 85문제였고요. 24년도에는 너무. 그죠? 이게 60문제였을 거고,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뭐 45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는 100문제를 다 풀었어야 되는 거고, 26년도에는, 25년도에는 85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에는 역대급 전범위 모의고사, 즉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그 다음에 학교 모의고사 24년, 23년, 22년, 21, 25년도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전범위 모의고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지금 진도별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 이렇게 딱 칭해버리니까 마치 이게 그냥 하나의 챕터처럼 보이는데 사실 안 그래요. 사실 선생님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자 좀 작게 할게요. 이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걸 한꺼번에 다 하고 있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지금. 요걸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그치?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알파로 제가 또 추가로 출제한 문제들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선생님들의 희망을 잠깐 드릴게요. 희망을 드릴게요. 자, 지금 진도별 모의고사는 6월, 7월, 그리고 8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은 사실상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강의는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실래요? 물론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는 건 아는데 사실상 전범위 모의고사는 그냥 테스트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가 끝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진짜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지금 강의가 언제부터 없는 거예요? 그죠? 9월, 10월, 11월은 강의가 없어요. 그쵸? 강의가 없는 거예요. 강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강의가 없다는 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강의가 없어요. 강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왜 이래? 강의가 없어요. 강의가 없는데 문제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강의도 조금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뭘 하냐면 전범위 모의고사 26을 하게 돼요. 그죠? 26년 대비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는 총 몇 문항이에요? 그쵸? 16문항. 물론 논술까지 하면 17문항이지만 뭐 논술 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선생님.
잘 보세요. 왜 6, 7, 8월 달에 이거를 다 해야만 하지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 무슨 말이냐면 난 지금 시간이 좀 벅차. 그러면 90, 11월한테 양보해줄 생각은 좀 없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금 하면 좋지. 근데 내가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얘네를 넘겨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세요? 물론 게을러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까 진짜 시간이 없는 선생님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론 이게 딱딱딱딱 쪼개지지는 않겠지만, 딱 정확히 쪼개지지는 않겠지만, 선생님들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다가, 아, 나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라고 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쪽을 넘겨주면 어때요? 왜냐면 나중에 9월, 10월, 11월에는 풀 문제 없어서 어떡하겠어. 그쵸? 예, 그때 조금, 왜냐면 이때는 16문항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16문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몇 문항이에요, 지금? 그쵸? 100문항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쵸? 100문항이 넘어. 너무 편중되잖아. 지금은 100문항 풀고, 이제 9, 10, 11월에는 16문항 풀고. 똑같은 6, 7, 8. 똑같은 9, 10, 11월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문항에서 여기서 난 한 50문항 아니면 70문항 풀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 30문항을 넘겨주면 46문항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도 70문항, 46문항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있다.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방법 한번 가볼게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 때 하나하나 그냥 수동적으로 풀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풀어보세요. 자, 능동적으로 풀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기출 요약집을 봤더니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쭉 나오잖아요. 아, 접근 방식은 사회생활, 사회과학 개념, 직접 환경, 공유일, 그리고 사회과학 개념, 그리고 다문화, 그리고 다시 직접 환경의 장점. 이렇게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뭐가 출제가 될지. 그러면 결국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구조화 자료에 있는 접근 방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장단점. 요게 출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만 알면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죠? 공부는 끝난 거야. 그래서 결국 공부는 이 구조화 자료 또는 기본서에서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가서는 내가 이거를 아냐 모르냐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접근 방식이 무려 10문제나 되지만 시간을 안 쓰는 방법 그냥 쭉 간 다음에 사회과학 뭐 이렇게 했어. 됐네? 그럼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가볍게 쓰는 거예요. 나 이거 간다. 헤드 스타트 나왔어? 그러면 통합, 통. 그다음에 다양성 나왔어? 다문화, 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장점을 각각 설명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내가 장점을 써냈냐, 말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부족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장점이, 나올 수도 있지? 한 다음, 너 이거 안 푸는 거야. 이거 안 풀고, 안 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장단점을 정리하면, 여기 가가지고. 구조화 자료나 아니면 선생님들 거기 가가지고 여기 가서 장점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도별 모의고사는 이론 공부를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역할만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추출해 내시면 돼요. 추출. 그 다음에 여기도 장점을 쓰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이미 장점을 알아. 그럼 안 쓰지 않아도 돼요. 쓰지 않아도 돼. 넘어가는 거야. 그냥 뚝 넘어가요. 그 다음에 미첼 나왔구나. 직. 힐 나왔네. 생.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사회적 기술, 기본생활 습관. 답지 옆에 놓고, 답지 그냥 빨리빨리 봐버리는 거예요? 답지 꽁꽁 숨겨놓고 할 필요 없어. 시간이 없는데, 그죠? 답지 바로 옆에 놓고, 모르면 바로 답지 봐. 답지 봐. 암기 좀 안 되면 어때? 응. 지금 진도별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진도별 모의고사는 뭐 하는 거다? 여기 적었죠? 됐다. 이거보다도, 아니, 제가 적어드릴게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선생님들이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동건님. 네, 아닙니다. 그죠? 평가와 테스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진도별 모의고사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학교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낮으니까 어떡해요? 아니, 이거는 테스트와 평가가 아니라니까요. 테스트와 평가가 아니라 그 학교 모의고사는 뭔가요? 그러니까 학교 모의고사는 정말 그 학교에서 어떤 그 분위기를 느껴보러 간 거지, 내가 거기서 몇 점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테스트 평가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진도별 모의고사는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한 이론 공부 있잖아요. 내가 공부한 이론 공부에서 이론 공부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 것인가 얘만 추출해내면 끝난 거예요. 얘만 추출하시면 끝난 거예요. 내가 공부한 이론 공부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혹시나 어떤 실수를 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만 뽑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걸 알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출제되는 건지 알았잖아요. 그거 알았으면 어떻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기본서 and 그다음에 구조와 자료 and 그다음에 기출은 훑어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그렇죠. 넘어가. 이거 사회생활에서도 그 안에 있는 거 나올 수도 있겠네. 나올 수도 있겠네. 그다음 넘어가셔서 직접 경험은 하면서 사실이지만 현대사회 다양한 생활 양식이 있어. 비고치키 있어. 환경에 대한 것들 중요해. 이거 통이네. 넘어가셔서 다양한 사회과학 이런 것들이 있구나. 쭉 넘어가셔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장점 나왔으면 좀 기본서에서 확인할게. 넘어갈게. 그다음에 사회문화 비교 설정 뭔지 잘 몰라. 그러면 답지 확인해. 넘어가. 그다음 4번. 마찬가지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관계야. 자기조절, 친구. 생이로구나. 음. 현재 서 있는 곳이래. 직이로구나. 넘어가래. 그 다음에 정신분석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래. 생이구나. 이런 것들 답 모르면 바로바로 답 확인하시면 돼요. 바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이 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5번 가셔서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들 생에 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도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속해져 있으면 통이 되고 브롬펜 브레너가 나오는구나. 일상생활 나오면 직의 상호 의존적인 망은 직에 해당되는구나. 뭔가 막 완벽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통통 살짝은 가볍게 하지만 진지하게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보는 거예요. 그냥 10번까지. 중요한 건 문제를 하나하나 뭐 이렇게 뚱뚱뚱뚱 풀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사회생활에 대한 것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선행으로 해야 될 게 있긴 있습니다. 선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하루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루를 위해서 하루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항상 기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기출 문제를 보면서 A형의 1번에 1번, A형의 1번에 2번, 3번, A형의 2번에 1번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요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기출을 계속 째려봐서 아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 나에게 가장 맞는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바로 하반기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하반기 계획. 즉 하반기 계획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반기 계획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목표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목표가 뭐예요? 11월 8일, 뭐예요? 논술까지 쳐줄게요. 17문항을 다 맞으면 돼요. 그죠? 다 맞으면 되는데, 17문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봤더니, 신체에, 요거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것들이죠. 그쵸, 요거죠. 그러니까 요런 출제 빈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적어보면 신체, 건강, 안전, 신건 안에서 그쵸? 두 문제. 그 다음에 의사에서 세 문제, 사회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예술에서 세 문제, 최대치를 할게요. 자연에서 세 문제, 그럼 몇 문제죠? 5, 10, 13. 세 문제 남았네요. 그 다음에 개론에서 세 문제. 물론 여기서 다섯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면은 요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다섯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항수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그죠? 5, 15, 18문항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지금이 7월이잖아요. 그죠? 7월. 7월. 얘를 조금 위에다 적을 걸. 그죠? 위에. 11월 8일 17문항. 아이고. 17문항. 17문항. 그러니까 얘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궁극이에요, 궁극. 우리가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면 결국 7월, 8월,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1월 동안 내가 기출에 나온 만큼을 이제 신거나 의사, 예, 자, 개 이것들을 채워 나가시면 돼요. 사실 지금의 기준점은 없어요. 언제가 기준점이냐면 지금 아무리 잘해봐야 필요 없고 지금 못해도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11월 8일 날 목적지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기준점은 누가 주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이가 준단 말이에요. 기출이가. 그럼 기출이가 줘요. 그랬을 때 신권안에서 필요한 기출에 대한 범주가 뭐가 있죠? 그쵸? 신공도관, 그다음 뭐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반복을 했을 때 요 계획을 다 세워보세요. 10월 달까지. 그리고 11월 8일은 없다 치세요. 일단은. 없다. 마지막 팍 돌리는 시간들이니까 없다 치시고 4개월로 이제 얘를 나눠 보세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몇 시간 정도 반복을 해야 되고 요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하반기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사소통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게 요런 식으로 가고 요런 식으로 가고 요런 식으로 가고 요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나는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신체만 한다 이렇게 얘기한 선생님 있잖아요. 그쵸. 진모 시기에 뭐 일주일 동안 신체를 계속 공부했다. 그래서 뭐 복습이 안 된다. 이렇게 여기 선생님은, 요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음, 선생님이 지금, 어,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저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러냐면, 어, 이게 조금 철학적인 얘기인데, 철학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기 내 손에, 내 손에, 내 손에 뜨거운 게 있다. 그죠? 너무 뜨거워. 지금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 뜨거운 것을
놓을까요? 아니면 잡고 있을까요? 내가 화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죠? 버리겠죠.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이거 뭐, 뭐,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제가 갖고 온 거긴 한데, 그죠? 뜨거운 것을, 그러니까 되게 선생님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뜨거운 것을 잡고 있을 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는 지금 이게 너무 뜨거운데, 못 놓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놓겠죠. 그냥 놓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신체만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게 선생님한테 화상을 입힐 정도로 비효율적인 공부라는 것을 인지만 제대로 하시면 그냥 놓을 거예요. 즉, 더 이상 신체를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뭐 이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굳이 내가 화상을 입겠어? 뭐 지금 일주일 공부하면 괜찮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얘를 못 놓고 자꾸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떤 공부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선생님이 딱 인지를 해버리면 그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따라갈 텐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지금 뭐 신체만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일주일 내내 신체를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지금 하반기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들고 이러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민이 너무 많고 그리고 뭔가 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다 보고 그다음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비교는 하지 마세요. 막 누군가는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다 똑같아요. 뭐 질문 오신 거 보면 아시겠지만 고민이 있고 답답하고 뭔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면 더 좋냐면 좀 더 가볍게 쉽게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까 계속해서 제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뭐하다 하면서 계속 뭔가 좀 가볍게 다가가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일단 첫 번째 진도를 신체를 나가질 말고 첫 번째 진도를 뭘로 나가면 되냐면 그래, 복습부터 하는 거지. 그리고 복습을 선생님이 막 완벽하게 막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가볍게 복습을 30분부터 시작하는 거야.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30분 동안 그냥 내가 볼 수 있을 만큼 복습하는 거야. 누적 복습을. 뭐 누적 복습이 뭐 3시간 하면 누적 복습이고 2시간 하면 누적 복습이 아니고 30분 하면 누적 복습이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30분.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복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체 진모를 푸는 거지. 그죠? 근데 진짜 진도열 모의고사를 푸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진모는 빨리 풀어내야겠죠. 빨리 풀고, 진모는 빨리 풀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신체와 관련된 이론서를 읽어야겠지. 그리고 기출은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또 가볍게 쓱 병행해주고. 그래서 기출에 뭐 나왔지? 그러니까 기출에 나온 부분들과 유사한 부분들을 골라서 신체 진모를 빠르게 풀고 결국은 어디에서 확인한다? 이론서에서 확인한다. 아까 마치 접근 방식을 이론서에서 다 찾아 썼던 것들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민주사회에 필요한 이게 주요 개념을 쓰라는 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이게 다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복습을 30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점진적으로 60분, 90분, 120분, 150분 이렇게 늘려나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내어준다, 가볍게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복습을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다, 선생님들. 어떤 게 웃기냐면 봐봐요. 내가 만약에 신체 문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사회관계 문제를 제가 올해는 100문제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85문제, 그리고 재작년에는 60문제, 재재작년에는 45문제를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매 늘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26년에 있는 선생님들은 뭐 하냐면 일주일 내내 사회 풀고 있어요.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하셨죠? 되게 신기하게도 작년에도 이랬고요. 25년, 아니, 이거 24년. 늘 이랬어요. 문제가 많든 적든 선생님은 늘 일주일 내내 그 한 과목만 풀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오는 느낌을 지금 얻으세요. 여기서 뭔가 얻으셔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 주에 이걸 마감 효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감 효과, 그리고 데드라인 이펙트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나는 이번 주에 사회관계를 풀어야 돼! 약간 이게 딱 나한테 있는 거야. 딱 있으니까 딱 100문제를 풀면 거기서 시간이 끝나. 그리고 25년도에는 분명히 85문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딱 가면 끝나. 24일, 24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24년도에 있는 선생님들은 좀 더 빨리 풀 수 있었고요. 25년도에 있었던 선생님도 좀 더 빨리 풀 수 있었고 제가 내년에는 웬만하면 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내년에 115문제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도 선생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26년 대비를 풀고 있지 않고 27년 대비를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15문제 정도는 남겨둔 시간이 있는 거지, 나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선생님한테 뭔가를 주면 딱 그거를 그 안에서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 즉, 분명히 시간이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안 나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채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부터 딱 하면 알 거예요. 실수는 맨 마지막에 할 거고. 자, 그럼 요 질문이 해결이 됐는데 이 질문이 해결된과 동시에 나머지 질문들도 같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해결이 안 되는 것부터,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문제풀이. 자, 하나씩 다 이제 도장 깨기로 해서 넘어갈 거니까. 자, 이렇게 실수하시는 선생님들, 헷갈려 하시는 것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요령을 찾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얘기한 것과 같이 시간과 열정과 몰입,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선생님들은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잘못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선생님들의 문제점을 분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어떤 스타일의 실수를 했는지 분류를 하는 거예요. 1번 유형의 실수를 한 거, 2번 유형의 실수를 한 거, 3번 유형의 실수를 한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시고, 아,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자, 소문항 1번을 안 쓰고 2번을 쪼개서 1, 2번에 썼대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 적어 놔야겠지. 아,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 야, 계속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똑바로 못 읽은 게 있었어.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똑바로 읽기 위해서는 원래는 어릴 때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뭐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최대한 잘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때그때 잘못된 그 실수들을 하나하나 분류를 하면서 계속해서 실수, 실수 유형마다 그것들을 잡아가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겠다 생각하면 더 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긴장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신을 부르면서, 그죠? 모든 신을 부르면서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없고, 야, 이 긴장을 어떻게, 왜냐면 긴장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긴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게 내 삶에 되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좀 더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더 빨리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뇌도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건 뭐예요? 그죠? 결국 몸속에 혈액이 막 도는 거 아니에요? 그 혈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뇌잖아요. 그죠? 그 뇌에 심장에서 빵빵빵 이서 막 쏟아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막 머리를 평소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들을 막 머릿속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긴장을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용해 먹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너무 지나친 긴장은 좋지 않겠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긴장을 좀 그러니까 내가 이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대답해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배경 지식을 지금 모두 다 채우는 거는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쉬는 시간이 우리가 무제한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선생님이 사실 뭐 이런 과학 문제가 몇 문제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학 빼고 모든 내용이 다 지금 완벽해. 그러면 그때는 요거를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관련된 것들 제가 참고 자료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 예, 그 정도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6시간 정도 하루에 공부를 육아를 병행하면서 하시는 거는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정말 대단하심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따라가기 바쁘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일주일에 6시간밖에 강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의는 금방 따라가는 거잖아요. 강의는 하루만 공부해도 그죠. 강의는 끝난 거예요. 그죠. 강의는 그죠. 하루 반만 써도 강의를 끝난 거니까 그다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하는데 아까 그죠. 부족한 시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버릴 수 있는 친구들은 좀 버리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것 많고 무엇부터 순서 지어야 되느냐? 기출과 가장 유사한 아까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렇게 색칠 드렸던 거? 네. 이렇게 해서 색칠 드렸던 거.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색칠하고 그다음 색칠하고 그다음 색칠하고 그다음 색칠하고 그다음 색칠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기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을 보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다 나오겠구나. 그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인지발달 모형이라든가 개념 습득 모형은 조금 가능성이 낮겠구나. 그 다음에 뭐 자아 개념 같은 경우에서 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 순서대로 나아가시면 돼요.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막 자꾸 비교를 하면 비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비교를 하면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이 비교를 할 때는 잘하는 선생님이랑 비교를 해요. 아니면 못하는 선생님이랑 비교해요. 일반적으로. 그쵸? 일반적으로는 제일 잘하는 선생님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할수록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보통 비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랑만 비교하면 그나마 나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한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신체는 못하지만 의사는 잘할 수 있고요. 의사는 못하지만 사회관계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통 비교를 할 때 보면은 신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고요. 의사소통은 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하고요. 사회관계는 사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하고요. 논술은 논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그럼 뭐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 그 다음에 뭐 진도 나가는 거는 진도가 가장 빠른 선생님이랑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는 곧 뭐다? 비교는 곧 그냥 열등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뭐다? 궁극적인 목표. 나는 11월 8일 날 막 껐다. 지금 비록 나는 너에게 모의고사 점수는 낮을지언정 11월 8일 날은 이길 거야. 이겨버리겠어. 이 생각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 계획. 그래서 아까 있었던 7월부터 11월, 10월까지 그죠? 4개월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핵심을 치고 갈 거냐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불안감들,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들이 모든 불안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남들과의 비교에서부터 나온다.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비교하지 마시고 항상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예, 내가 비교할 건 뭐냐면 11월 8일 날 나는 16문항 중에서 몇 문항을 맞출 거지? 뭐 최근에 커트라인을 보니까 한 15점 정도 마이너스 되더라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5점에서 한 10개만 틀리지 뭐. 10개만 틀리지 뭐. 그러면 90점에서 85점 정도 맞으면 되겠네? 계속 머릿속에, 내가 9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85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게 맴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막, 저 친구는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친구는 고시문 공부하는데, 저 친구는 법령 공부하는데, 나가 안 하는 거 한다. 제일 잘하는 애들로만. 와, 저 법령 제일 잘하는 친구. 와, 법령 저렇게까지 공부하고 있어. 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내가 계속 그 확신을 갖는 계속 그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불안을, 긴장을 좀 이용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진도별 모의고사 푸는 시간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분석하는 선생님 별로 안 되는데? 1회차 모의고사 1회차 선생님은 또 진도별로 안 풀고 있네. 순서대로 안 풀고 있어. 음. 뭐 이 정도 뭐 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지금 선생님 무작위로 풀고 있잖아요. 그죠? 무작위 같은 경우에는 몇 회가 있기 때문에 뭐 총 한 10회 정도가 있잖아요. 무작위가. 그럼 선생님 지금 한 5회 정도만 풀고 5회는 그 언제 풀면 되잖아요. 전범위 때 풀면 되잖아요.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공부 방식, 마음가짐은 좀 뒤에 가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날 가서 뭐 기본서를 들고 가든 구조화 자료를 들고 가든 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구조화 자료를 들고 가든 기본서를 들고 가든 뭐 그날 그때 뭐 공부를 하고 마느냐가 큰 뭔 아니라 가지고 뭐, 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날, 당일날 그때 뭐 10분, 20분, 뭘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때는 내가 제일 암기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가져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새로운 자료 요약본을 왜 만들어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그죠? 어. 자신이 만든 자료, 선생님이 기본서에서 형광펜만 본다면 그 형광펜이 선생님의 자료인 거예요. 선생님이 뭔가 새로운 무언가의 문서를 만들어야 그게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기본서에 형광펜을 잘 친 것도 선생님의 자료예요. 그것도 그거 이제 더 이상 이동건 책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 책이에요. 깨끗하게 뭐 다시 정리하고 싶고 뭐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보시면 돼요. 한번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는 게 효율적일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잘 눈에 익는 걸 가져가는 게 효율적일지를 생각하셔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기본서로 뭐 이미 다 정리된 거가 있으면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언제든 늦는 시간은 없어요, 선생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죠. 힘든데 당연히 지금 힘든 게 맞고 왜냐면 지금 시험이 11월인데 지금 7월이잖아요. 무려 4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려 4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물론 이게 제가 왜 4개월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긴장을 풀지 마세요 이거예요. 긴장 풀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데드라인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개월이나 남았어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충분합니다. 지금 잘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 말은 저한테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나 4개월이나 남았다는 말은 뭐냐면 둘 다 멘탈 잘 챙기세요라는 말이에요. 즉,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말은 긴장 풀고 느슨해지고 나른해진 선생님한테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4개월이나 남았다는 것들은 막 시간이 없어서 너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선생님한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라고 결국 나의 멘탈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이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또는 뭐가 남는다,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 안 늦었습니다. 당연히 안 나왔고요. 당연히 상위권 아니라도 되고요. 합격 수기에 상위권인 사람도 붙었지만 합격 수기에 보시면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지금도 아니야. 전범위 모의고사 그러니까 결국은 9월, 10월에 40점 나온 선생님도 합격하신 선생님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얘네는 평가가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가 아니다. 얘네는 평가가 아니라 얘는 공부하는 과정이다. 공부하는 과정이다. 항상 모의고사는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쵸? 실전처럼 푸시되, 실전처럼 풀되 마음가짐은 공부하는 과정이다. 전범위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예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실전처럼도 아니고 그냥 조금 빠르게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전은 어떻게? 실전은 또 연습처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이거 같은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화장실에서 공부하면 너무 좋겠네요. 코팅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하반기 강의 계획도 아까 설명을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공부 계획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 갔냐? 제가 지금 막 답변이 느린 것 같지만 다 지금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한꺼번에 하고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요거예요, 요건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진도구는 뭐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쵸. 신, 의, 사, 예, 자,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선생님 나름대로 이거를 계획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반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결국 뭘 봐야 되냐면, 기출을 보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건 불가능해요. 기출을 보고, 기출을 해서 신체를 알려고 하면, 100 정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빵 100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사회관계도 100, 예술도 100, 자연도 100, 개론도 100이야. 빵 100개씩 먹어야 돼. 그럼 내가 이제 100개를 먹으려고 하면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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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근데 이렇게 먹으면 나머지 먹었었던 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한 100개, 100개를 10개 먹고, 그다음 8월 달에 한 10씩, 9에도 10, 10월에도 뭐 10,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복습을 조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까 30분 얘기했잖아요. 20분, 30분, 10분, 괜찮아요. 선생님이 누적 복습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걸 생각해서 그래요. 하루에 10분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대략적인 요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와중에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겠다가 아니라 결국 11월 8일 날 궁극적인 목표 요 한 지점만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계획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만 잘 알고 있다면 계획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도요, 내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즉, 목표가 없다면 그거는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완벽은 없겠지만 그냥 최대한 완벽한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 계획은 뭐냐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확정시키는 데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목적지만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야. 계속 목표가 뭐지? 내 목표가 뭐지? 그 16문제였지? 그 16문제를 내가 계속 봐.
계속 봐. 이게 뭐지? 이거 뭐지? 교사 관심도 한다게 이거 풀라고 하면 나 뭐 공부해야 되지? 일반적 교수 효능감 하려고 뭐 해야 되지? 이런 정의를 하려고 하면 나 뭐 공부해야 되지? 계속 거듭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 반성적 사고의 단계처럼 문제가 규정이 되다 보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즉, 잠정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체계화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선생님의 공부 방법이 계속 좋아질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만 알면 계획은 자동으로 세워진다. 자동은 아니죠. 계속 반성적 사고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그 목표는 세워지는데 함께 세우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목표를 제시를 해주시고 선생님은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그 공부 방법을 개별적 특성에 맞게 계속해서 변경해 나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선생님도 암기가 많이 부족해 문제 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답지 옆에 열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접근 방식을 공부한다 그러면 접근 방식을 내가 10문제 풀기 전에 요거 6개만 암기하는 거예요. 6개 암기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10분 동안 이렇게 사회생활 접근 방식, 직접 환경 접근 방식, 공유일 접근 방식 이렇게 6개만 암기하고 문제 푸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장점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서술형은 기억 안 나는 거잖아요. 풀 필요 없지, 그거는. 왜 풀 필요가 없냐면 아니 그걸 푸는 게 뭔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유를 계속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막, 나는 문제를 못 풀어 막 이러는데 여기서 문제를 장점을 예를 들어서 자, 장점을 각각 설명하래. 장점을 적지 않으나 적으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문화 교육 접근 방식의 장점을 적으나 못 여기 안 적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암기할 수 있냐 없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빨리 푸시고 그거 푸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문제 유형이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게 진도별 모의고사의 목표였잖아요. 즉, 진도별 모의고사는 내가 이론에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고 기출도 마찬가지고 응? 기출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쵸? 기출이 내비예요. 내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풀고 있는 진도별 모의고사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기출 변형이란 말이에요. 즉 얘는 내비게이션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한테 공부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지시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얘는. 방향을 지시받았으면 그냥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문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도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지문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지문 미첼로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 힐로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거 확인만 하면 돼요. 나중에 가서 몇 번 볼 때 그냥 쓱쓱 지나가면서 접근 방식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라고 하니까 다 구조화 자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교육 접근 방식이 적혀져 있는 사회교육 접근 방식이 적혀져 있는 기본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본서에서. 계속 결국 가가지고 이게 뭐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사회생활 접근 방식이 있는데, 개념은 민주시민, 기본생활습관. 여기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꼭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기술을 쓸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장점, 단점, 그죠? 밑줄 긋는 것도 암기잖아. 그죠? 내가 꼭 써야만 답을 적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써야 될 답을 여기에서 내가 읽어도 읽기, 쓰기, 읽기. 그러니까 답을 쓰는 거는 쓰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읽는 것은 읽기잖아요. 그죠? 쓰는 것도 암기가 되지만 읽는 것도 암기가 돼요. 문제를 푼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꼭 써야만, 답을 써야만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답을 읽어도 문제를 푼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번 더 이것들을 그래도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몇 개 이제 키워드 몇 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적어야 손도 암기를 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면서 푸시면 되지. 선생님이 절대 문제를 안 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문제 풀기가 가능한 선생님이세요. 가능한 선생님이세요. 답을 보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죠? 똑같이 마찬가지 계획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일주일을 어떻게 불안한 마음이 큰 선생님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어떻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내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하세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다면 조금 늦게 일어나서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해요. 마지막 지금 4개월 충분해요.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평일 5시 일병행이잖아요. 일병행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집중해서 이거 색칠하시면 돼요. 요거 가운데 있는 부분 색칠해 나가시면 돼요. 다 색칠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한계점인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시험장에 들어가는 선생님 누구도 이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는 이 게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 어떤 거냐면 자, 11월 8일이 됐어요. 물론 진짜 완벽한 선생님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100% 완벽한 선생님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아까 색칠을 한다 그랬잖아요. 색칠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색칠을 해요. 막 엄청 색칠을 하는데 색칠을 막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색칠하고 간 선생님은 여기가 비어 있죠. 빈 공간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근데 이제 최대한 색칠하는 거지. 와, 색칠해요. 그럼 구멍이 없어요? 있어요. 구멍이 어떻게 없어요? 구멍은 있어요. 늘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항상 생각하는 게 100%는 없다. 다만 우리는 100%의 최대한 가깝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100은 없어. 100은 없는데, 그래서 100을 향해서 막 지금 여기서 달리는 거야. 달리는 건데, 근데 어떤 선생님은 40에서 멈출 거고, 어떤 선생님은 50에 멈출 거고, 어떤 선생님은 70까지 갈 거고, 어떤 선생님은 80까지 갈 거고, 어떤 선생님은 90까지 갈 거야. 근데 선생님은 최대한 어떻게 갈지.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효율적인 공부는 뭐예요? 그죠? 가장 기출에 나온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하면 선생님이 설령 50밖에 못 갔다 할지라도 왜냐 안 그래 그러니까 일병행 선생님이 전일제 선생님을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 이기기는 매우 힘들잖아요. 그지 않아요? 매우 힘들잖아요. 그건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루 2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하루 2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하루 매일 8시간 공부한 사람을 똑같은 게임으로 어떻게 이겨요?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잖아요. 매일 2시간 공부한 선생님이 어떻게 매일 8시간 공부한 선생님이 이기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이 2시간 공부한 선생님이 8시간 선생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략밖에 없어요. 전략. 그렇죠? 전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하겠다. 왜냐면 그거 일을 하면서 선생님은 어쨌든 8시간 충분히 공부하는 것 자체는 이미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마리의 토끼를 다 가질 수는 없거든. 그러면 결국은 일, 전일제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한 선생님은 못 이겨. 못 이겨. 근데 누굴 이길 수 있냐면 전일제인데 공부를 중간에 내려놓거나 아니면 전략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하다 포기한 선생님, 요 선생님을 이기는 거거든요. 전일제 선생님 중에 진짜 열심히 한 선생님은 합격을 할 거고 우리 일병행 선생님들은 전일제인데 포기한 선생님들, 뭔가 못한 선생님들을 여기를 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이기고 여기 플러스 어떤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이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8시간 공부한 선생님이랑 열정도 똑같고 몰입도도 똑같고 전략도 똑같고 뭐 피나는 노력도 하지 않아. 그럼 못 이겨요. 그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아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독해져야 돼요, 지금. 그죠? 그 텀을 메워야 되니까. 그 간격을 메워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더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전일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선생님보다 공부 양이 적은 선생님이 충분히 있거든요. 괜찮아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공부 방법이 잘못되거나 진짜 안 중요한 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아갈 수 있으니 나만 바라봐. 나만 그러니까 이동관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선생님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11월 8일만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색칠하지? 이걸 어떻게 색칠하지? 이 생각만 하시면서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루즈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선생님 요거는 맨 마지막에 아까 공택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는 지금 모의고사 지금 평가하지 말라고 했죠.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점수 계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스터디 별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기질이 안 맞으면 상관없어요. 정보는 정보가 어디 있어요? 요새 누군가한테만 있는 정보가 어디 있어요? 정보는 지금 다 공유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가 한참 지났잖아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늦은 시작, 일병행, 육아 선생님 다 똑같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쓰는 방법 계속 설명드렸죠. 계속 그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진도가 많이 늦습니다. 전부 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누적 복습이 너무 힘듭니다. 아까 했었던 것들이죠. 누적 복습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누적 복습한 만큼 시간이 없을 테니까 또 문제를 또 빨리 풀어낸다고 우리가. 딱 주어진 시간만큼 쓰는 게 우리 사람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8시간 주잖아요. 8시간이란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7일이 사회관계였다면 선생님은 7일 동안 사회관계만 풀었을 거고 내가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14일을 줬으면 14일 동안에도 사회관계를 풀었을 거고 30일을 줬어도 그랬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그냥 1일은 문제를 풀지 마. 이건 그냥 복습을 해버려 1일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일을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누적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들도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는 선생님이 먹지 못하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독해야 할 교과목도 7일의 전체 과목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럼 7일이 무료면 7일 동안 회독하는 게 무리다. 그러면 10일로 늘리고 10일도 무리다. 그럼 14일로 늘리고 그 다음에 7일 근데 나는 7일은 꼭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합격 수기에 나온 선생님처럼 예를 들어서 신체잖아요. 신체인데 아니, 뭐 신체라고 해야 되나? 신의 사회자야. 신의 사회자인데 예를 들어서 신체의 음, 하루, 그 다음에 신의 사, 예, 네 과목만 있다고 칠게요. 네 과목만 있고 7일이에요. 7일이 있어. 그래서 이틀, 8일이라고 8일. 이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신체인데 막 가다가 마지막 부분이 어설퍼지는 거야. 공백이 있고. 그다음 막 가다가 마지막 부분 못 하겠죠? 막 가다가 마지막 부분 못 하겠죠? 막 가다가 마지막 부분 못 하겠죠? 나 두는 거예요. 마지막 못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회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거꾸로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이때는 거꾸로 아까 못했던 부분들까지 막 하면서 거꾸로 가다가 그럼 이번에 또 처음에 못하겠지? 그다음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못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러면은 결국은 1회독, 2회독, 몇 회독이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은 다 색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삼모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네모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색칠 하나, 여기서부터 색칠 하나, 7일 만에 색칠 하나, 14일 만에 색칠 하나.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맞는 그 일수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준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 각자가 다 달라요. 뭐 어느 정도가 정리되어야 되고 어느 부분이 암기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선생님.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단답과 모든 서술형을 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험은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을 자꾸 안 보시면 얘기가 안 돼요. 기출을 자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요새 서술형이 많이 나오고 비문학 문제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문제는 뭐예요? 대다수의 문제는 단답이에요. 대다수의 문제는 단답이고 서술형은 극히 일부에서만 나와요. 어. 그리고 그 서술형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그 극히 일부가 어디예요? 웬만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즉 단답이 쌓인 곳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서술류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형을 100개를 암기하면 당연히 좋죠. 100개, 빵 100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난 시간이 없어. 그럼 20개만 먹어야 돼.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는 단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대한 내가 색칠한 곳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내가 색칠한 곳에서.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냥 막 구조화저로 펴놓고 어느 부분을 다 암기하지 못했어.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암기를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부분들은 암기가 안 되더라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 이런 건 선생님한테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못하면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나온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옛날에나 좀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물론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근데 밑으로 뒤로 가가지고 스키너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갑자기 피아제로 갔어. 근데 만약에 내가 물난론적 사고, 상징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전환론적 추론,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중심화를 만약에 못 썼다. 이런 것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빨리 챙겨 가셔라. 매우 중요한 S급에 해당하는 서술형까지는 빨리 챙겨 가셔라라고 하면 됩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중요한 건 계속 남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기준을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남이랑 비교해서 그거거든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누구랑 비교하세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11월 8일만 바라봐. 11월 8일만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 강력한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정말 골똘히 생각을 하면 진짜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이 문제를 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나 정말 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선생님 머릿속에서 정말 다양한 해결책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한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세요. 그 한 문제가 뭐라고요? 어떡하면 11월 8일 날그 17문항을 잘 맞을 수 있지? 이것만 계속 생각하세요. 매일 쉬는 시간마다. 막 공부 끝나자마자. 어떻게 다 맞지? 어떻게 다 맞지? 이거 어떡하지? 계속 생각하는 거야.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요령 피우면 되겠지? 이건 어떤 식으로 요령 피우면 되겠지? 계속 이걸 생각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뭐 되려면 되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런 생각들이 물론 이런 생각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런 데다가도 좀 시간을 잘 당연히 쓰면 연결하는 거기에 것도 의해서 나아갈 당연한. 겁니다. 여러 과목을 나눠서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 부족한 부분만을 공부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게 된다. 그거는 선생님이 이게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되면 선생님 스스로 그만둘 거예요. 근데 선생님 스스로 이 방법이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법, 이 길로 가면 망해. 라는 게 선생님 확신이 딱 들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렇게 잘못된 공부 방법 안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잘못된 공부 방법을 하면서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근데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솔직히 나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크게 잘못됐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빡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일병행 선생님들은 아까 시간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엄청 딱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동기 뭐 이런 것들인데 선생님들은 진짜 독해지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게 돼요, 진짜. 일병행 하면서 공부하면서 지친데 진짜 지쳤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그냥
넘기시겠어요? 그죠?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로또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나 살 수 있는 로또도 아니고, 그죠? 예.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도 아까 공부 동기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빠르고 타이트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는 뭐냐면 어,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이게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 이것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아까 동기부여까지 말하면서 타이트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시점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11월 17, 11월 8일 결국 기출하는 거예요. 결국 기출과 기출 변형. 기출 변형이 뭐예요? 진도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엔수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언제 하든 상관없습니다. 7월부터 올인하면서 하든, 뭐 언제부터 하든, 그쵸? 전부 다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결국 기본 점수를 확보하고 싶다 하니까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출을 보면서 그 기출, S급, 계속 얘기하는 그 S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게 가장 선생님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일입니다. 교직 논술. 매번 시간을 넘겨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건 자꾸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는 거야. 아, 시간을 아끼려고 하면 내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10분을 썼고 개요도를 작성하는 데 몇 분을 썼고 내가 글씨를 쓰는데 속도는 어땠어? 그러면은 내가 쓰는 속도를 늘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개요도 짜는 시간을 늘 좁힐 수 있을까? 뭐를 내가 여기서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각각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면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시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멍 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개요도에서 시간을 줄일지 어디에서 시간을 줄일지 그리고 좀 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생각했을 때 시간이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유아 특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시간이 부족한 선생님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특수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특수 양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유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출 정밀 분석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린 거 있잖아요. 특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든 거. 그걸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 위주로 가서 우선순위대로 해서 빵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빵을 모두 다 100개를 먹을 수는 없어요. 100개 먹을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이랬을 때 핵심적인 빵 20개부터 먹어라. 20개 먹고 30개 먹고 40개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일병행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랑 같죠. 왜냐하면 일병행하는 시간 동안 선생님은 유튜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유튜브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멘탈 관리입니다. 자, 공부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슬슬 올라와요. 공태기가 가깝게 온 것 같아요. 용기를 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 이 이야기들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또한 요것도 제가 다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종교랑은 상관없어요. 저 종교 없어요. 저 종교 없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기독교시고 아버지 불교시고 그다음에 저는 딱히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없는데 법륜 스님 말씀이 좀 저는 좀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깨달음의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종교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부처님 믿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기에서 좀 얻은 좀 깨침이랄까?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특정 종교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 아니에요. 자, 지금 저는 종교라기보다는 프로이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 말씀을 스님이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프로이트 쪽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의식 수준에서의 이야기예요? 무의식 수준에서의 이야기예요? 무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이건 의식이죠. 맞죠? 의식이죠? 근데 선생님의 의식은 지금 아니, 무의식은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무의식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사실, 프로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의식이 의식과 전의식에 비해 지금 도표로 그려놔서 그렇지 사실은 무의식의 의식보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럼 얘를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한테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벌떡 일어날걸요? 그냥 벌떡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건 뭐냐면 아침에 내가 뭐 공부를 하거나 막 이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사실 해외여행을 안 좋아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하죠.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아침에 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외여행을 가. 근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 저는 내일 해외여행을 새벽 4시에 가는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동건쌤만의 방법이나 요령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나 요령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무의식의 문제입니까? 이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라는 말을 안 하게 된다니까? 이게 해외여행 갈 때는? 누가 내가 엄마 나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예 안 그러죠. 근데 내일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어떻게? 번쩍 뜨이겠죠. 즉, 무의식이 너무 해외여행에 가고 싶고 새벽 4시에 안 일어나면 설령 엄마 아빠가 깨워주지 않더라도 새벽 4시가 되면 알람 하나만 맞춰도 돼요. 진짜 알람 딱 하나만 맞춰도 선생님은 무조건 새벽 4시에 눈이 뜹니다. 왜? 눈이 못 뜨면 못 간다니까요? 눈이 못 가고 위약금 다 물어야 돼. 위약금 막 선생님 막 잡은 숙소, 비행기 모두 다 없어져. 그러면 선생님 눈은 번쩍 뜨이지. 여기에 대해서 동건쌤만의 방법이나 요령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걸 따지지 않을 거야. 그죠? 어떻게 하면 그거지. 선생님이 아까 지금 동기부여를 물어보는 건 어떤 질문이랑 똑같냐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 질문이거든요. 글씨도 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그쵸? 뭘로 해야 되지? 어디 갔니, 너? 알겠다. 요거잖아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는 공부를, 저는 공부를 대입 해볼게요. 저는 공부를 타이트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식 수준에서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서는 그다지 하기 싫어.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되냐면 무의식을 좀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눈이 번쩍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내가 옆에서 선생님 생각 안 나요? 자, 보세요. 중간고사 1시간 전이에요. 중간고사 1시간 전, 30분 전이에요. 30분 전에 교수님이 말을 걸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왜? 중간고사 30분 전에는 내가 30분만 투여를 하면 지금 A 플러스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왜, 선생님 왜 나 건드리세요? 근데 막 중간고사 30분 전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30분 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왜? 이때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왜? 나의 무의식이 움직였으니까.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무의식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30분 전에 어떻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임용고시 3일 전이에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눈을 번쩍 뜨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공부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런 선생님, 아까 질문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리고, 지금 공부가 너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는 무슨 소리예요? 공부가 싫어요라는 소리예요. 그죠? 공부가 좋은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진 않아요. 그죠? 그죠? 그냥 공부가 싫은 거예요. 맞죠? 이 선생님이 진짜 아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아까 이 선생님이에요. 어디 갔지? 역설적으로 건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여기죠. 선생님 너무 솔직하게 적었잖아. 너무 솔직하게, 멘탈도 무너지고 공부도 하기 싫어지는데,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나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 다시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오를까요?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무의식이 뭐냐면, 그냥 공부하기가 싫어. 열정 쏟기 싫어. 이거잖아요. 무의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나는 임용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임용은 내 인생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보다는 약-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오늘 하지 말자가 그래. 임용 영원히 하지 말자. 하기 싫어? 하지 마. 이건 거야. 선생님 하기 싫어요. 하지 마. 하지 마. 먹기 싫어요. 먹지 마. 이건 거예요. 이 생각을 딱 선생님한테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지 말자. 하기 싫은데 하지 말지. 열정 없는데 하지 말지. 의욕 없는데 하지 말지. 이 생각을 딱 했을 때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 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무의식이. 그때 무의식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냐면 두 가지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한테 그래, 이명 진짜 하지 말자. 책 다 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무의식에서 그래,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만약에 진짜 들었어. 진짜 내 온몸의 전기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무엇일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 하지 말자라는 만약에 생각이 들었어. 그럼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시고 근데 보통은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보통은 이런 생각은 거의 희박한 수준에서 들 거고 이런 생각 안 하죠. 보통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무의식에서 갑자기 뭔가가 올라올 거예요. 미쳤어? 이제까지 한 게 있는데? 이제까지 쏟은 내 피, 땀, 눈물. 나 1월 달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잖아, 나. 엄청 힘든 일들 다 이겨냈잖아. 목적지가 코앞이야. 근데 내가 왜 여기서 포기해야 돼? 내가 왜 여기서 포기해야 해? 내가 1월에 세운 나의 목표가 있잖아. 나 분명히 나랑 약속했잖아. 근데 왜 네가 나에게 임명을 보라 말라 해? 라는 생각이 올라오시면 그게 선생님의 진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때 걔를 잡으세요.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나 사실은 공부 되게 하고 싶었구나. 그러면 그걸 좀 이용을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막 공부하기 싫은데, 아니야, 공부해야 돼. 아, 임용은 너무 중요해.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안 될 수 있으니, 오히려 그냥 스스로한테,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다 버려. 막 버려. 막 이러면은, 그때, 나 잘해왔잖아. 잘했잖아. 잘해왔잖아. 잘할 거잖아. 음. 이런 생각이 좀 들면, 아, 맞다, 나 그랬지. 할 거면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어렵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저도 뭐 동기부여 영상을 안 봤었던 사람도 아니고 동기부여 영상 이거 막 2시간짜리 있고 3시간짜리 있고 뭐 이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뭐 동기부여 영상 틀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거기도 보면 정말 여러 수능 강사 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강사님들 그다음에 뭐 교관 뭐 어쨌든 다 강사죠. 그 강사라는 존재가 뭐예요? 결국은 여러 티처들이죠.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동기부여가 잘 안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결국은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의식이다.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때 뭔가가 올라왔을 때 그 뭔가를 잡아내자. 아, 그래서 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있잖아요. 뭐 타이트하게 빠르고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싶다. 뭐 열심히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 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다음에 뭐 용기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뭐 불안감이 높다. 그다음에 뭐 공태기가 왔다. 싫어하는 마음이 왔다.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하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마. 한 다음에 올라왔을 때의 선생님의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열정이 선생님의 진짜 무의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15분 초과가 됐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동기부여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오버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동기를 부여받는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어, 갖가지 방법들을 좀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강사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썼던 방식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내가 처음 다짐했었던 그 마음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맞아. 하나 놓쳤다. 하나만. 선생님들이, 언제 포기하시냐면은요, 내가 공부하면 여기 이게 중요해요. 내가 공부하면 꼭 합격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어떻게든 막 손발이 막 덜덜덜덜덜 떨리고 막 시험이 다가올수록 막 신체화 반응을 보이거든요. 저도 신체화 반응이 되게 센 편이라서 팔을 막 이렇게 흔들기도 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엉덩이에 팔 이렇게 누르고 뭐 왼손으로 막 이거 걷고 막 이런 적도 있거든요. 막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내가 공부하면 꼭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무리 떨면서도 공부를 해요. 근데 치명적인 게 뭐냐면 내가 공부해도 합격은 애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공부 안 돼요. 그냥 진짜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니까 항상 이거를 떠올리세요. 내가 공부하면 꼭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근거를 주세요. 봐봐.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무의식을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의식 수준에서 아, 난 공부하면 꼭 합격할 수 있어. 나 공부하면 꼭 합격할 수 있어. 그래도 안 돼. 무의식을 설득해야 돼. 무의식을 설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득을 하면 되냐면 기출을 보여주는 거야. 무의식에게. 25년도 기출 문제를 보여줘.
무의식에게 24년도 기출문제를 보여주고 뭐 엄청 어렵지 않잖아. 그럼 내가 이거 알면 되잖아. 그날 가서 운 좋아서 이 문제 맞으면 80점이야. 그러면 나 커트라인 넘기겠다. 그리고 2차에서 뒤집으면 되지. 이거를 계속 주세요. 자기한테. 그죠? 내가 공부하면 꼭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의식 수준에서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의 무의식을 설득하세요. 그러니까 설득도 가짜 설득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선생님이 납득하세요. 난 진짜 공부하면 꼭 합격할 수 있어. 선생님이 진짜 합격할 수 있거든요. 4개월이면 완전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어졌네요. 선생님 채팅을 하나도 못 봤는데 뭐 채팅 봐야 되는 채팅 없죠, 제가? 봐야 되는 채팅 있나? 없죠? 없죠? 그러면 아이고, 이게 선생님이랑 좀 양방향적으로 막 이렇게 소통하면서 막 하고 싶은데 질문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혼자만 막 얘기해가지고 좀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오셔서 어쨌든 열심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저한테 뭐 한 말은 없죠? 오케이 오케이. 예. 대화는 아마 올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 나머지 선생님들 이제 끝까지 파이팅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요 글을 좀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요 글들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 한번 읽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합격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합격한다. 다시 현장에 돌아가서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들 만난다. 합격할 것 같은 기분이 너무너무 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날 납득하여. 납득하면 됩니다. 올해 정말 끝냅니다. 끝냅니다. 수험생이 아닌 합격자로 이동건 선생님 만납니다. 꼭 만나요, 선생님. 합격자의 밤에 꼭 만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뭐 4개월이나 4개월 더 남았지. 솔직히 내가 11월 빼니까 그렇지. 그죠? 4개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면 무조건 되니까 난 합격한다. 공부하면 꼭 합격한다. 이게 꼭 있어야 돼. 그 명제가 있어야지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 후회 없이 해볼 때까지 선생님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낸다. 붙을 거야. 선생님 꼭 붙어야 합니다. 자, 요즘 불안함을 다스리려고 노력 중이지만 선생님의 조언과 피드백을 통해서 합격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꼭 선생님들한테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너무 몸이 무거울 땐 가볍게, 16문제만 맞추면 돼. 큰 거 아니야? 300문제 아니야? 500문제 아니야? 16문제만 맞히면 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합격해서 멋진 직장인, 멋진 공립유치원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30대의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최선 다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벌써 7월 늦지 않았을까 걱정되지만 동건쌤과 함께라면 일단 고 하시고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국공립 교사가 되어 아들 손잡고 첫 등원, 첫 출근하겠습니다. 그 꿈을 응원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뒤돌아보아도 우리는 물러설 곳 없어. 그죠? 뒤에는 다 낭떠러지 뿐이야.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달려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정말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해서 올해는 최종 합격까지 이뤄내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자.
나도 할 수 있다. 선생님 모두 다 할 수 있고 선생님도 꼭 할 수 있습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나에게 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끝까지 힘내 진이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진이 선생님도 응원 드립니다. 꼭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아이에게 그렇게 해볼 때까지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면 꼭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한번 시작한 거 동건쌤 기운 받아서 열심히 똑똑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출과 가깝게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이라도 힘내자.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4개월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하반기를 응원드립니다. 합격자의 밤에서 깔끔합니다. 합격자의 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의 밤에서 만나요. 4년이라는 시간을 임용해 쏟아 이제는 합격하고 싶습니다. 올해 합격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당당한 얼굴로 마주하시기를 끝까지 응원드립니다.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주어진 기회, 엄청 좋은 기회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나다운 교사가 되겠다는 그 결심으로 선생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우리가 지금 이 하반기를 맞아서 지금 이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선생님 오신 거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미친 사람이 돼보면 됩니다. 뭐에 미친 사람? 공부에 미친 사람. 합격에 미친 사람. 이명에 미친 사람이 돼보시면 됩니다. 언제 미쳐보겠습니까? 이때 한번 미쳐보는 거죠. 예. 한번 크레이지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방학에는 가고 싶은 여행 마음껏 가자. 네, 선생님 문화생활도 하시고 여기저기 여행도 가시고 그런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꼭 합격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해냈다고 우리가 못할 건 없다고 보여주고 싶어요. 선생님 꼭 보여주세요. 선생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합격자의 밤에 오셔서 저에게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합격했어요 라고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올해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합격해냅니다. 꼭 잊지 말고 합격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은미 선생님 2026년에 공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합니다. 가자!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은미 선생님 화이팅 하시고요. 올해 누구보다 열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렬히 남은 시간 꾸준히 쭉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연수원 가자! 내년에는 공립유치원 교사 김하정으로서 사랑둥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행복함을 느끼자. 김하정 선생님도 그렇게 꼭 현장에 가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해서 당당하게 이전 직장 찾아가서 아이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만나고 싶어요. 가서 저 공립유치원 합격했습니다. 라고 꼭 말할 수 있는 올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딱 합격해서 내년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후회 안 하게, 후회 안 하게, 마지막 장이네요. 후회 안 하게 내가 목표한 점수가 나오고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번 연도 2025년도 잘 된다. 될 사람이다. 나는 될 사람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나는 될 사람이라는 거. 그쵸? 내가 꼭 거기에 있을 것이다. 꼭 합격해 있을 것이다. 공부하면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반복, 또 반복하시고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버티고 할 수 있고요. 수업생은 합격하고 쉬시면 됩니다. 그렇게 쭉 하시면 선생님 얻을 수 있는 거 모두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의 합격을 그렇게 응원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드리는 동안 선생님들이 쑥 썰물처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남아 계시네요. 그죠?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들 앞으로도 또 혹시나 선생님들 좀 이렇게 좀 힘이 들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또 같은 시간 또 마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시 파이팅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이거 하트 어떻게 보내요? 나도 보내고 싶은데. 아, 반응. 트. 네, 좋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선생님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때로는 조금 가볍게, 하지만 미치고 가보겠다. 그러니까 이 적절성을 잘 유지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